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듣기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있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무의미한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를요. 물론 모든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관계와 그냥 습관적으로 이어가는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 한 스푼 얻어 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부. 시간은 유한하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받은 사연입니다. 60세 김모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 동창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벌써 15년째 이어온 모임이죠.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근황도 나누고 추억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누구는 승진했다. 누구 자식은 대학 어디 갔다.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 대학 때 그 일, 그 사람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김모 씨는 말합니다. 솔직히 집에서 쉬고 싶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책도 읽고 싶어요. 하지만 15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15년을 만났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할 이유가 될까요? 매주 토요일 4시간씩 1년이면 200시간입니다. 10년이면 2000시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경제학의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것 때문에 계속 투자하는 실수를 말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사귄 친구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투자한 시간이 미래에도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회수할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하지 않을까요? 2부.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우선순위.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합니다. 20대, 30대 때는 네트워킹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야 기회도 많아지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50대 이후는 다릅니다. 건강이 최우선. 먼저 건강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 회식 자리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 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늦게까지 앉아 있습니다. 58세 박모 씨의 사연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생활 패턴을 바꿔야 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식단 관리가 필수가 되었죠. 그런데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오늘만 치킨 먹자. 운동은 내일 해도 되잖아라며 계속 유혹했습니다. 박모 씨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대폭 줄이고 대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모 씨는 말합니다. 친구들은 제 건강에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하는 거더라고요. 가족 관계의 재정리. 나이가 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더 자주 찾아뵈야 하고 자녀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에 가족 시간이 줄어듭니다.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면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지죠. 52세 이모 씨는 딸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한 친구들과의 여행 때문이었죠. 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친구가 나보다 중요한가 봐요. 이모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자녀의 중요한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적 성장의 시간. 50대 이후는 내적 성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죠. 이런 성찰은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은 이런 성찰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자신과 마주할 기회가 줄어들죠. 3부. 친구 관계의 질적 변화.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 자체도 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죠. 젊을 때는 함께 성장하는 친구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뒤처졌고. 이런 비교는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로 이어집니다. 54세 정모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사업에 성공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로 산 수입차, 강남의 아파트, 자녀의 유학 이야기까지. 정모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모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삶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비교하게 되니까 불행해지더라고요. 과거에 매몰된 대화. 나이 든 친구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과거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 군대 이야기, 연애 이야기. 처음에는 추억을 공유하는 재미가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지겹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대화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항상 과거를 이야기하면 현재의 성장이나 미래의 계획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나이 든 친구들은 서로의 변화를 반기지 않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라며 변화를 막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 걸 왜 해? 라고 묻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나이가 몇인데라며 말립니다. 56세 최모 씨는 요가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요가는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나이에 몸 비틀고 뭐해? 라며 비웃었습니다. 최모 씨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요가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시작했고 지금은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최모 씨는 말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의 건강한 내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4부. 경제적 부담과 현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커집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돈이 나갑니다. 식사비, 술값, 카페비. 한 번 만날 때마다 적어도 5만 원은 들어갑니다. 한 달에 4번 만나면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운동기구를 살 수 있고 가족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조사비 부담도 커집니다. 친구들의 자녀 결혼식, 부모님 상, 본인의 회가변. 한 번에 10만 원씩 나가다 보면 1년에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59세 김모 씨는 작년 한 해 친구 관계 유지에 들어간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모임비 30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선물비 100만 원. 총 600만 원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00만 원이면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릴 수 있고 자녀 교육비에 보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는 친구 모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껴진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더 자주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노후 자금이 빨리 떨어집니다. 5부 정말 필요한 관계 vs 습관적 관계. 모든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관계와 그냥 습관적으로 이어가는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둘째, 내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걱정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습관적 관계는 어떨까요? 첫째, 만나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원래 만나던 사이니까 연락이 와서라는 식으로 만납니다. 둘째,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즐겁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후회합니다. 셋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비슷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서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53세 한모 씨는 작년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2개월간 입원했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던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병문안을 온 사람은 3명뿐이었다는 것을요. 나머지 20여 명의 친구들은 안부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연락해보니 몰랐다, 바빴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한모 씨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진짜 3명의 친구와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로요. 나머지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모 씨는 말합니다. 병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관계 정리의 기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1년 동안 만나지 않아도 그립지 않은 사람은 정리하세요. 둘째,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셋째, 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넷째, 경제적 부담만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6부. 혼자만의 시간의 소중함.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50대 이후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성찰은 혼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산책하기. 이런 활동들은 혼자 할 때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57세 윤모 씨는 친구 모임을 줄인 후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했지만 점차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모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는 항상 시끄럽고 복잡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친구들과 보내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 어떨까요? 배우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할 사람들이니까요. 마무리 용기 있는 선택.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외로울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몸과 마음, 가족과의 시간, 자기 성장과 발전. 이런 것들이 나이 든 친구들과의 술자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정말 소중한 친구는 계속 만나세요.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이제 작별할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진정한 노년의 지혜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줄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관계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한 스푼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